네, 반갑습니다. 자, 3월 24일 밤 9시 16분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행이긴 한데요.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근데 좀 시장이 바닥이 나왔나요? 아직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 아직은 좀 우리가 물음표를 달아야 될 듯 합니다. 제가 어제는 영상을 제가 두 개를 올렸습니다. 세 번을 사실 올렸죠. 세 번을 올렸는데 하나는 제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하나는 삭제해버리고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요. 마지막 영상 올려드린 거는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알림을 해놓으신 분들은 좀 귀찮게 제가 해드린 게 아닌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올린 영상들 두 개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올린 영상은 보시면 제목이 쌍바닥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 대신 지난 저점 1439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쌍바닥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쌍바닥도 좀 종류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짝꿍댕이 쌍바닥이라도 하락되는 지점 눌림목 구간의 높이에 따라서 쌍바닥의 반등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39포인트에서 지난번에 반등을 강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눌림목이 좀 깊게 들어와 버리면 반등을 주더라도 에너지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여기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이긴 한데요. 반등을 주더라도 너무 깊게 들어오면 에너지가 약하다. 대신 반등을 주더라도 깊게 들어오지 않고 눌림목이 얕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반등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은 똑같은 짝꿍댕이 형태 쌍바닥이라도 이 친구보다는 훨씬 엉덩이가 높죠. 얘네들은 더 강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은 쌍바닥이라도 질이 좀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는 제가 쌍바닥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1500포인트 정도는 좀 지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지지가 돼 준다면 제가 지난주 주중에 올린 영상 보시면 반등의 최대 목표치를 제가 1700 정도까지, 그때 아마 그는 172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720포인트 에서 1730포인트를 제가 이번 강한 반등장에 제가 목표치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쌍바닥에 이미 저점은 1439포인트가 나왔고 그 다음 저점은 그래도 많이 엉덩이가 쳐지지 말고 대략 한 1500포인트 정도, 장중에는 1500을 살짝 이탈하는 1490이나 1495 정도 찍고 종가는 한 1510이나 20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이 짝꿍댕이 형태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 이 1720이나 1730 정도 까지는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기대 스킨 바람으로 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난 주중까지는 제가 또 지난 주말까지는 제가 그런 논조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종가를 1500을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네. 1482까지인가 어제 종가 끝났죠. 그때 그죠? 1500을 살짝 깼었는데 요 1482포인트를 깨면서부터 그때는 제가 갑자기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1482는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1482에서 미국장 조정에 의해서 이게 만약 1450까지 밀려버리면 그때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1450까지 밀려버리면 이거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 수가 없는 구간과 너무 엉덩이가 쳐져버리기 때문에 1450까지 밀린다는 얘기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지난 저점이 이때는 쌍바닥의 의미가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반등은 12시 넘어서 올린 영상이죠. 반등은 분명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제가 12시 반까지 미국 증시를 다우존스를 보고 있었는데 250포인트 정도밖에 의외로 많이 빠지지 않더라.
그렇다면 이 250포인트 정도가 장 끝날 때까지만 유지가 돼 준다면, 크게 뭐 1000포인트 이상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저점 1482포인트 맞죠? 어제 저점이 그죠? 대략 1482포인트 정도에서 아침 시가를 시작하든지, 또는 1482포인트 조금 살짝 위에서 시가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저는 좀 반등이 충분히 제법 강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반등의 목표치는 대략 제가 1535 정도까지가 좀 반등의 목표치가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중 최대 한 1550포인트까지 좀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겠다. 그 반등 1550이나 1535포인트 이후에는 오후장에는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어제 두 번째 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영상은 쌍바닥 여전히 가능성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두 개 다 공통점은요, 쌍바닥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고 반등은 오늘 분명히 제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단지 제가 틀린 것은 1550 최대 아니면 1535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무려 1609까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돌파한 이후에 여러분께 댓글을 남겼죠. 어제 영상 댓글에 오늘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으니까 일단 상승장 그대로 끌고 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약에 1550포인트까지 1550포인트를 깨면 그때는 매도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내일 아침까지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에. 그죠? 어쨌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생각에는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반등을 좀 1, 2%, 2, 3% 종목으로 준다면 저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 영상에는요, 일요일날도 영상을 제가 3개나 올려드렸는데 2개가 올려드렸죠. 일요일날 제가 세경 하이테크하고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때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여러분께 저점 매수 자리를 제가 잡아 드렸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리가 손절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죠. 이 자리요. 그래서 8,350원 정도 만약에 근처에 내려온다면 코스모 신소재 저점 매수 과감하게 해보시라 그랬고요. 만약에 8,350원을 깨버리면 그때는 손절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도 지난 요 날이었죠. 요 날 맞나요? 이 날이었나요? 네. 세경 하이테크도 제가 19,200원 19,200원이나 19,150원 정도까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자리 오면, 근처에 오면 저점 매수 하시라 그랬고요. 만약에 19,150원이나 19,2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세경 하이테크는 19,200원을 찍고 바로 오늘 끝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5,350원을 제가 저점 N 손절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잠깐 일시로 한 1분 2분 잠깐 이탈했다 바로 돌려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모 신소재하고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주가상으로 현재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요. 자, 이 종목들이 제가 반등을 하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지 않고 세경 하이테크는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왜냐면 요 고점과 그 다음에 여기 요 박스권 하단부 요 저점 요 폭만큼 하락하게 되면 대략 17,000원 정도 하락폭이 나왔죠. 그러면 이 코스모 세경 하이테크는 이 종목이 자 1파 하락 죄송합니다. 자 1파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2차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반등 이후에 절반까지 반등 이후에 다시 3차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무슨 얘기 가시죠? 절반까지 반등 이후에 3차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절반까지 반등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 가시죠? 아니면 뭐 또 다중바닥을 이렇게 만들다가 행보 위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락 어디로 우리가 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반등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하락폭의 절반까지는 우리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제가 가격을 주봉상으로 세경 하이테크는 22,800원 정도 9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봉상으로는 일봉이 22,500원이었죠. 주봉상이
22,800원이었고요. 그래서 대략 한 22,500원에서 22,800원 정도가 반등의 목표가라 보시는데, 그냥 22,800원까지 보지 마시고 22,500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영상에서는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나 다른 기타 개별주들도 이 세깅 하이테크 목표가 정도 오면 그 동시간대 적당한 시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목표가를 그냥 그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 세깅 하이테크 기준으로 보시라 그랬는데, 코스모 신소재 목표가도요, 이번 반등의 목표가도 요 자리 시가가 얼마죠? 6,400원입니다. 이 자리 종가가 얼마죠? 6,500원입니다. 저는 6,400원이나 6,500원 요 구간이 이번 반등의 목표가라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요. 그러면 지금 6,230원이니까 6,400원 정도 잡으면 170원 남았습니다. 170원이면 대략 한 3% 정도 남았죠. 최대치가요. 그 최대치가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최대치를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깅 하이테크 한번 볼까요? 22,500원에서 22,8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2,200원이니까 대략 22,800원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4, 6, 8 요것도 한 3%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세깅 하이테크는 22,800원 정도, 코스모 신소재는 최대치가 7,400원 정도, 6,400원 그 정도 대략 종목별로 한 3%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그까지 못 갈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10자리까지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조금 반등을 주면 미국장이 많이 상승한 걸 오늘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역시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미국장이 많이 올라도 아마 아침부터 갭을 크게 띄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보합 정도나 아니면 뭐 종목별로 조금 상승한 정도 끝날 수 있으니까 좀 적당한 지점에서 올라 상승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일자별 지수를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일자별 지수 어디 갔나? 그냥 차트로 볼까요? 차트로 보겠습니다. 그냥 차트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봉상이요, 이 자리가 그때도 110 몇 포인트인가 100포인트 이상 상승한 지점입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을 받았었죠. 위험했었죠. 상당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또다시 100 몇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두 번에 걸쳐서 100 몇 포인트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쓰리바닥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분봉상으로는 좀 30분 봉상 단기 가열권에 30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조지표는 단기 가열권에 왔고 120분 봉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살짝 121선을 넘기는 정도, 뭐 1600 한 30 정도, 38, 40 정도 이 정도에서는 아마 상승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번 반등에. 아니면 1650 정도가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한번 잘라 주셔야 된다. 아까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지금 현재 가열권이고 120분 봉 한번 보겠습니다. 120분 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입을 많이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120분 봉상으로도 이제는 좀 정리를 좀 내일 아침에는 상승시마다 좀 분할 매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1%를지 2%를지 아니면 보합해서 끝날지 모르지만 좀 적당하게 좀 차익 실현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께 잡으시냐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반등은 분명히 오늘 크게 들어오는데 1535나 1550까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지점을, 요 가격을, 요 지수를 잘 보시죠.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한다면 저는 1550 구간을 한번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 재매수 하실 분들은 이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1550이 될 수도 있고 1560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1545가 될 수 있고 1550 전후 정도 해서요. 저는 다시 한번 그 구간에서 우리가 또 재공략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만약에 그 구간에서 다시 재공략을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한번 들어온다면 그때는 뭐 1720이나 30까지는 좀 너무 높더라도요. 제가 지난번에 요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온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1700 가까이 정도는 한번 1700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680이든 대략 요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680이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100포인트를 넘기게 되거든, 오늘처럼요. 130포인트 오르면 그 요정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포인트를 3번 정도 이렇게 만들면서 이번 단기 강한 반등의 파동이 좀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이미 제가 1720이나 1730까지 반등은 쌍바닥을 만들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미리 제가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이미 말씀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다행히 좀 흔들리긴 했지만 예상대로 다행히 처음 스케줄대로 오늘 강한 반등이 들어왔고 다시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 1550포인트 요 자리를 일단은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죠. 이 자리가 지지가 되어야만이 1680이든 뭐 1700이든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100포인트를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데 100포인트 이상을 이 1550포인트는 전 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한 가지 단 걸리는 것은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종목별로 코스모 신소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주봉을 보시면 세깅 하이테크가 더 낫겠죠. 네.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만 반등의 최대치라고 우리가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는 요 자리가 분명히 걸리는 자리가 맞습니다. 이 자리는 고점을 찍고 하면 내려올 텐데 그러고 나서 다시 1550까지 조금 더 밀리겠죠. 약간 이 정도부터 같이 좀 밀리다가 한 번 더 때려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 정도. 그렇게 되면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락의 절반 정도 종목별로는 요 정도에서 끝날는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세깅 하이테크는 22,500원에서 22,800원 정도를 고점으로 일단 보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지수상으로는 만약에 5파까지 연결돼 준다면 5파라는 게 뭐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연결돼 준다면 1550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제 매수 구간이 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올 테고 요 구간 전후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1680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는요 내일 중요한 것은 세깅 하이테크 22,500원에서 22,800원 그 다음 코스모 신소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였나요? 6,400원이었나요? 6,400원 정도 뭐 많이 올라가면 6,500원 정도 요 정도가 아마 최대치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아까 하락폭의 절반 최대치가 그거가지니까 한번 잘라주시고요.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전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1550포인트를 지지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지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이는데 요 자리가 만약에 지지가 되더라도 반등을 주는데 반등이 약해버리면 그때는 바로 빠져나오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놓을 자리는 되거든요.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리까지.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세 번째까지 100포인트 한 번 더 만들어주는지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일은 요 가격대에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가격 100원 조금 더 아니면 10원 조금 더 높게 팔려다가 그까지 안 올라가고 그냥 확 빠져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고요.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자, 다시 재차 하락했을 때는 155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이 자리에 한번 우리가 매수에 들어갔다가 많이 오게 되면 그때는 반등을 좀 기다리면 좀 반등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1680까지 세게 놓으면 또 먹는 거고요. 가다가 만약에 아니다 싶어 돌아서면 바로 팔고 놓으면 되니까 일단 제 눌림목 구간은 요 구간 한번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그동안에 외국인이 그 일주일 이상을요 계속 풋을 팔았었거든요. 외국인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풋을 계속 팔고 있었는데 오늘 이 풋을 드디어 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풋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풋을 사고 있거든요. 이 풋을 산다라는 얘기는 외국인은 다시 한번 하락 쪽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하락은 당연히 제가 1550까지 하락이 들어올 수 있다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외국인이 이 풋을 팔고 다시 콜을 사는지 한번 더 그 자리 지점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장중에는 코스피를 조금 약간 사는 듯 하더니만 다시 장막판은 팔았거든요. 코스닥은 뭐 조금 샀습니다만 지수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좀 잠깐 짧은 반등이 들어오면 바로 매도하시고 155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은 매도하고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